안녕하세요, 다다프롱의 다다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시간에 이은 보드 구매 가이드 영상입니다. 혹시 주변에 좀 타는 분들이 계시거나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안 보고 넘어가셔도 돼요. 아니면 재미로 보셔도 되고요. 구매 가이드 영상은 크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자, 보드를 고르는 법, 그리고 보드샵 소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드 고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드를 고르시기 전에 두 가지 항목을 정해주세요. 자, 하나, 나의 예산은 얼마인가? 둘, 나는 어떤 보드를 타고 싶은가? 자, 처음으로 예산을 보겠습니다. 보드를 타다 보면 보드의 가격이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게 사실이지만 처음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이 상당합니다. 보통 컴플릿 기준으로 탈만하다 하는 게 30 정도의 평균치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또 부품마다 최저가 물품과 최고가 물품의 가격차가 상당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획적인 소비를 위해서 예산을 정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고급 세팅으로 하면 컴플릿 하나에 80만원까지도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토투가만 해도 70만원의 세팅이니까요. 이것도 제가 탄지 4년 차가 돼서야 이 정도를 타고 있기 때문에 처음 타시는 분들이 덜컥 이만큼의 금액을 지불하기에는 망설여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러니까 자기 지갑 사정에 맞춰서 나는 이 정도까지는 커버된다 라는 적정선을 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최소 금액은 25 정도는 잡아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어떤 보드를 타고 싶은가는 롱보드는 크게 평지와 경사로 나뉩니다. 조금 더 나누자면 댄싱, 트릭으로 이루어진 평지와 다운힐 정도 되겠네요. 제 채널에서 다룰 롱보드는 평지입니다. 댄싱과 트릭,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하여 타는 프리스타일입니다. 크루징이라는 항목도 있지만 다운힐 보드나 평지 보드, 프리스타일 보드 모두 크루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루징은 따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다운힐은 전문적인 채널이 있겠죠? 어쨌든 여기서 정할 거는 나는 댄싱이 메인이냐 아니면은 트릭이 메인이냐는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사실 별 차이 없는 게 댄싱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의 트릭은 구사하고요. 자, 트릭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댄싱은 합니다. 결국은 프리스타일로 가지만 어떤 게 나의 메인인가 이거는 확실히 정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제가 하는 설명에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보드를 한번 찾아보세요. 롱보드는 크게 데크 그리고 휠 그 중간에 잡아주는 트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데크와 트럭을 이어주는 하드웨어, 그리고 트럭과 휠을 이어주는 베어링이라는 파츠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드의 필수 구성 요소고요. 나머지 옵션들은 일단 나중에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미리 말하지만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 많은 브랜드와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초보들의 편안한 선택을 위해서 제가 이제껏 경험했던 바에 의한 개인적인 추천이지 개인적인 이득이나 그런 건 없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도 다 제 돈 주고 사서 경험해본 것들을 토대로 한 추천입니다. 그리고 예시를 위해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나이는 30살, 키는 172, 남자 평균보다 좀 작네요. 몸무게는 63kg. 자, 댄싱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트릭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죠. 이 가상의 인물을 놓고 이 사람이 롱보드, 초보 롱보더라고 가정할 때 어떤 보드가 필요한지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시뮬레이션을 시작할게요. 데크를 선택해보죠.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의 경우 35에서 40은 다운힐용, 그 다음에 38에서 44까지는 트릭 위주, 44 이후로는 댄싱 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의 차가 있겠지만 보통 통상적인 경우에는 이 인치대로 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 메인 종목에 따라 인치대를 정하고 키가 조금 크면 그 범위 내에서 살짝 큰 데크, 그 다음에 키가 조금 작다 하시면 범위 내에서 살짝 작은 데크로 고르시면 됩니다. 제 아는 분 중에 180 넘는 남자분이 댄싱을 목적으로 46인치대 데크를 탔지만 작다는 느낌을 받았고 결국 48인치를 탔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강의 인치를 설정하시고 그 인치수에 따라서 데크를 물색하시면 빠르게 찾으시겠죠? 그 데크들을 보다가 플렉스라는 부분에 주목해야 됩니다. 플렉스란 데크의
유연성을 뜻하는데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은 사실 플렉스가 크게 상관은 없지만 좀 나가시는 분들의 경우는 플렉스에 따라서 데크의 바닥을 바라보는 면이 가운데가 바닥에 닿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휠과 바퀴가 맞닿아서 보드가 정지하는 휠바이트의 문제도 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초보들에게는 하드 플렉스를 권장해드립니다. 제가 고른 보드는 플렉스 1, 2, 3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숫자가 낮을수록 단단한 하드 플렉스입니다. 기준을 정했으니 시뮬레이션에 넣어보겠습니다. 자, 46인치는 약 117cm입니다. 172인 남자의 명치 정도고요. 탔을 때 이 정도면 여유 공간이 좀 있어서 댄싱하기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48인치는 너무 길어서 평균 신장보다 조금 작은 우리의 가상인물이 트릭을 하기에는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46인치로 가겠습니다. 플렉스는 낭창이는 느낌이 무섭고 다치면 뼈부틀 걱정하는 30살 아저씨는 단단한 플렉스 1로 선택을 합니다. 맞는 조건의 보드로는 트래블로 댄싱 딜라이트, 코즈모, 댄싱 유이, 디웰, 클래식 보드 정도가 되겠네요. 사실 제일 많이 보이는 사이즈의 데크가 46인치대의 데크들이기도 합니다. 이제 트럭입니다. 트럭은 그게 캐스트 트럭과 프리시전 트릭으로 나뉩니다. 자세한 설명은 트럭편에서 하겠지만 쉬운 이해를 돕자면 캐스트 트럭은 찍어내는 공산품에 가깝고요. 프리시전은 깎아 만드는 수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성능이나 내구도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그만큼의 가격 차이도 납니다. 처음이시면 캐스트 트럭을 추천해드릴게요. 처음 구매하실 때 프리시전으로 사서 좋은 거 사서 오래 쓰는 것도 좋지만 사람 앞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캐스트 트럭이 좋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 점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도 3년은 캐스트 트럭으로 탔지만 나쁘다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기본 설계 자체는 똑같기 때문이죠. 자,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페리스, 칼리버, 란달, 럭스, 베어, 카알렌이 등이 있습니다. 브랜드별로 장단점이 있지만 초보자분들에게는 무난한 페리스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색감이 다양하면서 좋고요. 거의 모든 샵에 물품이 있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구매가 편하고 그래서 대중적인 페리스를 추천합니다. 색깔은 알아서 정하세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휠입니다. 휠은 크게 경도, 직경, 컨택 피치를 보시면 됩니다. 경도는 단단한 정도로 얘기하는데요. 보통 평지에서는 80A에서 83A 경도를 가진 휠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경도는 80 혹은 83A로 가볼게요. 직경은 작을수록 트릭이 유리하고 클수록 댄싱이 유리합니다. 크기가 다양하지만 개인의 취향에 따라 60에서 70mm 사이 휠들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저는 그 중간인 65쯤을 선택하겠습니다. 몸무게가 걱정이신 분들은 선택한 직경보다는 살짝 작은 휠을 고르세요. 그래야 휠바이트가 날 확률이 줄어듭니다. 컨택 패치의 경우는 사실 저도 극단적인 컨택 패치의 차이가 있지 않는 한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사실 컨택 패치는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경도, 직경만 보고 저희는 이렇게 골라보겠습니다. 헉스사의 패티 휠, 그 다음에 아바이브로스 보드샵의 스키드 65mm, 프루티 65mm, 트레블로의 마리화나입니다. 네, 사실 휠은 직경만 고르고 이쁜 거 끼시면 돼요. 자, 이제 데크, 트럭, 휠을 모두 정하셨죠? 이제 샵에서 사야 되는데 최초 구매하실 때는 한 샵에서 한 번에 사시길 바랍니다. 보통 샵에 제가 추천드린 트럭 중에 하나, 휠 중에 하나 정도는 보통 다 있습니다. 같이 사는 이유는 요즘 샵에서 이렇게 구매할 시에 하드웨어와 베어링을 샵에서 지원을 해주고 조립까지 해서 보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물론 나중에 조립 영상도 올릴 겁니다. 사실은 이미 찍어놨어요. 그거 보시고 하시는 것도 좋지만 처음부터 헤매다가 머리 아파서 보드 집어던지지 마시고 처음 정도는 전문가에게 맡기도록 합시다. 자, 제가 추천해드리는 브랜드 내에서 구매를 하셨다면 가격이 35만원 정도가 나올 겁니다. 사실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정말 큰 진입장벽입니다. 와, 너무 비싸지 않아요? 돈 없어요. 여기 이런 거 싼 거 있는데 이거 사면 안 되나요? 이런 분들 있으시죠? 네, 사셔도 됩니다만 100% 후회하실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 주변 보더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았고요. 제 얘기만 해도 처음에 미국에서 직구로 28만원짜리 컴플릿을 사고요. 2달 만에
결국 새로 세팅을 해서 30만원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앞에 샀던 보드는 집에서 짱 박아둔 채 말이죠. 심지어 그 보드는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처음부터 잘 알아보고 샀다면 35만원이면 살 보드를 저는 60을 넘게 주고 샀습니다. 그 돈이면 거의 뭐 지금 세팅 수준이죠. 초보들은 처음에 보드를 맞추시면 대개는 1년 정도는 무난히 쓰시기 때문에 초반 구입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제대로 된 거 사서 즐거운 보딩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엄청난 팁을 드리자면 그냥 첫 보드는 마음에 드는 거 사세요. 이쁜 거. 끝으로 각 파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이 정도 설명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은 샵 소개 영상입니다. 정하기만 하면 뭐해? 누가 팔아야 사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까지 봤으면 다음 영상도 빼먹지 말고 보세요. 감사합니다. 다다포롱의 다다였습니다.